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팍팍한 삶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 바로 매일 식당에 공짜밥 먹으러 오던 할머니, 알고 보니 미슐랭 감별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기적처럼 피어난 따스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식당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만남이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장, 공짜 밥 손님, 할머니의 등장.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정성 순댓국은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인 민호 씨와 수진 씨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째, 이 작은 순댓국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오고 정성스럽게 육수를 끓여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민호 씨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사정상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몸으로 익힌 요리 솜씨로 지금의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죠. 수진 씨 역시 남편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진심을 담아 만든 음식으로 동네 사람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비록 작았지만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일하는 근로자들, 출근길 급하게 아침을 해결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인근 사무실에서 몰려오는 회사원들까지 정성 순댓국의 진한 육수와 푸짐한 순대는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맛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특히 육수에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돼지뼈를 12시간 이상 끓여내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특별한 비법을 사용했죠. 수진 씨는 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아삭한 깍두기, 그리고 고소한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들까지.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평소와는 다른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 낡고 허름한 패딩을 입고 계셨고 손에는 해진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던 때였기에 수진 씨는 바로 할머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뭐 드릴까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머뭇거리기만 하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할머니의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차림, 그리고 물만 달라는 말씀에서 할머니의 어려운 처지가 느껴졌거든요. 수진 씨는 잠시 주방에 있던 남편 민호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마음은 통했습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 씨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 한 그릇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저희가 대접하는 거니까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돈도 없는데 어떡해. 하지만 수진 씨는 다정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같은 어른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씀을 연신하시며 조심스럽게 순댓국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고 잠시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순댓국을 음미하듯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따뜻한 미소가 할머니 얼굴에 번져갔습니다. 한 그릇을 다 드신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시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깊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떠나셨습니다. 민호 씨와 수진 씨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어려운 처지에 계신 할머니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한 것뿐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기쁨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같은 시간에 할머니가 다시 가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일 오후 3시경이면 어김없이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 앉으시고 처음에는 물만 달라고 하시지만 민호 씨와 수진 씨는 변함없이 따뜻한 순댓국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고맙습니다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조용히 가게를 떠나셨죠. 2장.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 할머니가 정성 순댓국을 찾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모습은 가게의 일상이 되었고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단골 손님들은 할머니께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할머니 역시 조심스럽게나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순댓국을 드실 때마다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듯 유심히 음식을 살펴보셨습니다. 첫 숟가락을 뜰 때는 국물의 색깔과 향을 확인하시고 순대를 드실 때는 그 식감과 양념을 천천히 음미하셨습니다. 심지어 반찬 하나하나도 꼼꼼히 맛보시며 뭔가 중얼거리기도 하셨죠. 민호 씨와 수진 씨는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혹시 실례가 될까봐 조심스러워 먼저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손님이 많지 않은 한적한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여느 때처럼 순댓국을 드시고 계실 때 민호 씨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하실까봐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할머니, 저희 순댓국이 입에 맞으세요? 매일 오셔서 잘 드시는 것 같아 저희가 다 기쁩니다. 민호 씨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이렇게 정성스럽고 맛있는 순댓국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쩌면 난생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호 씨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은 사장님, 이 순댓국에는 정말 특별한 게 있어요. 우선 이 육수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돼지뼈를 우려낸 육수인데 비린내 하나 없이 이렇게 깔끔하고 진한 맛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 은은한 단맛과 구수함이 어우러진 깊이, 이건 그냥 끓인다고 나오는 맛이 아니에요. 민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요리 전문가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였거든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대도 보통이 아니에요. 시중에서 파는 기성품이 아니라 직접 만드신 거죠? 찹쌀과 돼지고기의 비율이 절묘해요.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너무 밍밍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 특유의 쫄깃함이 일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깍두기도, 할머니는 깍두기 한 점을 집어 드시며 감탄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적당한 젓갈맛, 그리고 이 개운한 뒷맛, 김치도 직접 담그신 거죠? 시판 김치와는 확연히 다른 깊은 맛이 느껴져요. 민호 씨는 할머니의 정확한 분석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적한 모든 것들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육수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 직접 만드는 순대의 배합 비율, 그리고 아내 수진 씨가 정성스럽게 담그는 김치까지. 할머니는 마치 주방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모든 것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리 일을 하셨나요? 아니면 식당 운영을?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셈이죠. 오래전부터 여러 곳의 음식을 맛보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달까요? 할머니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공부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런 곳들의 미식 문화를 배우고 우리나라 음식과 비교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맛은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비싼 재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맛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곳에 있어요.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가게의 순댓국이 바로 그런 음식이에요. 사장님과 사모님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래서 매일 이곳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말없는 손님이 아니셨습니다. 민호 씨와 수진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며 때로는 요리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육수가 평소보다 조금 진한 것 같은데 혹시 끓인 시간을 늘리셨나요? 같은 세심한 관찰부터 이 계절에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가 더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실용적인 조언까지 할머니의 조언들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안한 대로 메뉴를 조금 바꿔보니 손님들의 반응이 더욱 좋아졌고 음식의 맛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민호 씨와 수진 씨는 할머니를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닌 소중한 조언자이자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가 이렇게 매일 와서 공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단순히 밥을 주신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께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런 게 진짜 나눔이 아닐까요? 민호 씨와 수진 씨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려운 처지의 할머니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한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음식에 대한 깊은 지혜를 전해주셨고 민호 씨와 수진 씨는 할머니께 따뜻한 인정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성 순댓국에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할머니와 사장님 부부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가게의 일원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때로는 할머니의 음식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3장, 뜻밖의 손님과 위기. 할머니와의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봄날 정성 순댓국에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그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치 감정평가사처럼 가게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의 상태, 벽면의 인테리어, 심지어 주방까지 훑어보는 그의 시선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남성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남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메뉴판을 대충 훑어본 후 순댓국 하나요라고 짧게 주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순댓국이 나오자 남성은 마치 실험을 하듯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몇 숟가락 더 뜬 후 그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가게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의 이상한 행동에 시선을 돌렸지만 남성은 개의치 않고 계속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진 촬영은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남성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곧 사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놔두세요. 그리고는 다시 무언가를 적어가며 순댓국을 마저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성은 계산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며칠 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사장님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명함에는 대한외식산업 기획팀장 김재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성이 떠난 후 가게 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고 민호 씨와 수진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할머니가 평소 시간에 가게로 들어오셨는데 가게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분위기가 이상하네? 할머니의 물음에 민호 씨는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대한외식산업, 이 회사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요즘 작은 맛집들을 인수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야. 좋지 않은 소문이 많던데. 며칠 후 김재석이라는 남성이 예고한 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정장을 입은 다른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더니 민호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김재석은 서류가 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대한외식산업에서 사장님의 가게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민호 씨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인수요? 저희는 가게를 팔 생각이 없는데요. 하지만 김재석은 민호 씨의 말을 가로막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보세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이 가게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맛도 좋고 입지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개인이 운영하시면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인수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전국에 정성 순댓국이라는 브랜드가 생기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국 어디서나 사장님의 순댓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김재석의 동료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계약서 초안이 있습니다. 인수 금액도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민호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가게를 팔고 안정적인 직장까지 얻을 수 있다니.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김재석의 목소리에 은근한 압박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에 대형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같은 조건으로 제안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김재석의 말은 협상이라기보다는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민호 씨는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면 작은 가게로는 경쟁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간 정성을 쏟아 키워온 가게를 그냥 넘겨주기도 쉽지 않았죠.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김재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민호 씨의 대답을 재촉하는 조급함이 보였습니다. 민호 씨는 아내 수진 씨를 바라봤지만 수진 씨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정장 입은 남성들을 보시더니 민호 씨의 굳어진 표정을 통해 상황을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으시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석은 할머니의 등장에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민호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장님, 결정하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차가운 의도만이 남아 있었죠.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서류로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고 이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의 결정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장, 할머니의 비밀과 반전. 민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려는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할머니의 움직임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늘 조심스럽고 겸손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위엄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민호야, 할머니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머니 말 좀 들어보렴. 민호 씨는 펜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재석은 할머니의 개입에 노골적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중요한 사업 이야기 중입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김재석의 무례한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민호 씨에게 다가가셨죠. 민호야, 이 할머니가 한 달 넘게 매일 이 가게에 와서 너희 순댓국을 먹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아니? 할머니의 말에 민호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셨잖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이 가게의 모든 것을 평가했단다.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서비스, 위생 상태, 재료의 신선도, 조리법의 독창성,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부부의 진정성까지 말이야. 김재석과 그의 동료는 할머니의 말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평가를. 김재석이 비웃으며 말하려던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명함 케이스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안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내 김재석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명함을 본 김재석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함에는 미슐랭 가이드 아시아 수석 감별사 박정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30년간의 미식평가 경력을 나타내는 여러 자격 증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민호 씨와 수진 씨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 공짜 밥을 드시러 오던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식평가사였던 것입니다. 박정희 감별사님, 김재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미슐랭 가이드에서 30년간 일해온 박정희다. 아시아 지역의 모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선정에 관여해왔지. 할머니는 이어서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게의 순댓국은 이미 내가 한 달 넘게 철저히 평가했다. 그 결과 이 가게는 미슐랭 3스타급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 특히 이 집만의 독특한 육수 제조법과 수제 순대의 품질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 없는 수준이야. 김재석은 할머니의 말에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쉽게 인수하려던 가게가 알고 보니 미슐랭 감별사가 인정한 최고급 맛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저희가 인수해서 브랜드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김재석을 차갑게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들이 바로 문제야. 돈만 생각하고 진짜 음식의 가치는 모르는 사람들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미식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진짜 가치는 미슐랭 스타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민호와 수진이가 매일매일 쏟는 정성과 진심에 있어. 그들이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고 12시간씩 육수를 우려내며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가게의 진짜 가치란 말이야. 할머니는 민호 씨에게 돌아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호야, 너희는 이미 성공한 거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성공을 이룬 거라고. 이 할머니가 30년간 세계 곳곳의 맛집을 다녀봤지만 너희만큼 진심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 그리고 다시 김재석을 향해 돌아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이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어떻게 될지 아나? 지금의 이 정성과 진심은 모두 사라지고 그저 돈벌이를 위한 하나의 상품이 될 뿐이야. 그렇게 되면 이 가게의 진짜 맛도 진짜 가치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만다.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보거라. 이미 미슐랭 가이드 본부에 이 가게를 정식 등재 요청서를 제출했어. 앞으로 몇 주 안에 공식 발표가 날 거야. 정성 순댓국은 곧 전 세계 미식가들이 주목하는 맛집이 될 거라고. 김재석과 그의 동료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헐값에 인수하려던 가게가 곧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될 예정이라니. 이는 가게의 가치가 그들이 제시한 금액의 몇십 배로 뛸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제안을 김재석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이 가게는 자네들이 함부로 건드릴 곳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수진 씨 역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오히려 고마운 건 이 할머니야. 너희가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면서 이 세상에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줬잖니. 김재석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챙겨 들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완전한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찾아왔고 할머니의 놀라운 정체가 밝혀진 이 특별한 순간을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장 기적 그리고 새로운 시작. 김재석과 그의 동료가 떠난 후 정성 순댓국 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 씨와 수진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공짜밥을 드시러 오던 그 소박한 할머니가 알고 보니 세계적인 미식 전문가였다니.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민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슐랭 감별사셨던 건가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민호 씨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앉아라. 할머니가 너희에게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할머니는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어. 미슐랭 감별사로 은퇴한 후에 혼자 살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30년간 세계 각국의 고급 레스토랑들을 평가하면서 화려한 음식들은 많이 맛봤지만 정작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 찾지 못했었어. 그러다가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고 뭔지 모를 그리움에 이끌려 이 가게에 들어오게 된 거야. 할머니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첫날 너희가 내게 순댓국을 대접해줬을 때 나는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어. 음식의 맛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너희의 따뜻한 마음이었거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한 끼를 베풀어준 그 마음 말이야. 수진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야말로 할머니께서 매일 오셔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게 뭐가 있니? 화려한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진짜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야. 진짜 가치는 바로 너희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데 있는 거란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외국인들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 한 명이 유창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가 박정희 감별사님께서 추천하신 정성 순댓국인가요? 민호 씨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외국인 손님들은 신기해하며 가게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소박하면서도 정감이 넘치는 곳이네요. 박 감별사님께서 극찬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정성 순댓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슐랭 본부에 제출한 평가서가 받아들여져서 정식으로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죠. 며칠 후 할머니는 민호 씨 부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다음 주에 미슐랭 가이드 공식 발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텐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실제로 일주일 후 정성 순댓국이 미슐랭 가이드에 정식 등재되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등재가 아니라 한국 전통 음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숨은 보석 같은 맛집이라는 극찬과 함께였죠. 그날부터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민호 씨와 수진 씨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정성스럽게 육수를 끓이고 모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호 씨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나는 그냥 너희가 가진 진짜 가치를 세상에 알려준 것뿐이야. 진짜 기적을 만든 건 바로 너희의 따뜻한 마음이었어. 몇 달이 지난 후 정성 순댓국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가게에 오셔서 순댓국을 드시며 민호 씨 부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공짜가 아니라 정당한 값을 치르시며 드시게 되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런 꿈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수진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고마운 건 바로 나야. 너희가 이 외로운 할머니에게 따뜻한 밥과 더 따뜻한 정을 베풀어 줬잖니. 그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민호 씨와 수진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저 작은 순댓국집의 평범한 사장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슐랭 맛집의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한 끼의 따뜻한 밥으로 시작된 진심 어린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성 순댓국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민호 씨 부부의 정성 어린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공짜 밥을 먹으러 오던 할머니와 소박한 순댓국집 주인 내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돈이 아닌 진심과 정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기적과 행복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